제가 어제 이제 미용실을 갔습니다. 여름도 되고 했으니까 머리를 좀 이렇게 짧게 장교 스타일로 깎아달라고 하고 몸도 피곤해서 잠깐 이제 졸았습니다. 눈을 떠봤더니 이게 장교가 아니라 사병 스타일로 실직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이버에서 평점 8.0 이상을 받은, 그래서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는 영화들만 10편을 골랐습니다. 이 영화들은 때론 아픔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론 그 극복의 스토리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소파에 기대어서 TV만 보고 있지 마시고 영화 명작 한 편 땡기시죠. 즐거운 인생.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딱 4050 우리 세대들의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퇴 후에 눈치만 먹는 데 익숙해진 백수 기영, 또 애 공부시킨다고 낮에는 택배,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중년 성욱, 또 아내와 자식들을 유학 보내고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외로운 기러기 아빠 혁수. 이들은 예전 그들의 락밴드 활화산의 보컬이었던 상우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뒤 불현듯 결심합니다. 락밴드 활화산을 재결성하기로. 보컬은 죽은 상우의 아들 현준에게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이 즐거움도 잠시 다시 고비가 찾아오고.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애들 학원 다 끊어. 여보, 애들 내일 모레면 중학생이야. 회사 복지가 안 돼. 내가 거짓말한 거야. 퇴직금도 받았어. 그동안 그걸로 생활비 맞춰온 거야. 이제 그 돈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버는 거에 맞춰 살아. 당신 미쳤어? 그리고 나 밴드 해. 그게 뭐야? 음악하는 밴드 몰라? 당신 그걸 왜 해? 하고 싶으니까. 난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이러고 사는 줄 알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살아. 애들이 다야? 어쨌든 우리들의 이야기, 땅바닥에 딱 붙어서 현실을 잘 얘기해주고, 그래서 곳곳에서 머리가 절로 끄덕여지는 영화입니다. 국민의 관객들에게 애추억을 소환하며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영화. 씁쓸하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가슴 뭉클한 영화, 즐거운 인생이었습니다. 풀몬티 1997년에 개방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 회사에 다닐 때 대리나 차장 때쯤이었을 것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이 영화는 뮤지컬 등으로 많이 바리에이션이 되었던 작품이고 또 당시 인기를 많이 끌었었습니다. 특히 풀몬티가 영국 속어로 발가벗은 풀로 홀딱 벗은 몸뚱아리란 뜻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다 벗고 무대에 올라가서 나치소로 부르잖아요. 뭐 인기를 끌만 하겠네요. 1980년대 초 영국 남부의 셰필드라는 지역이 무대입니다. 현대화와 구조조정으로 제철소가 문을 닫으면서 근로자들이 대량 실직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실직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출근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또는 돈도 없는데 전 부인에게 아이들이 양육비를 지급한다거나, 또는 성기능 장애 증세가 나타나거나 하는 등 다들 곤란한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You could shoot, you said. Where's he gonna find a gun from round here? You want to find yourself a big bridge, you do? Yeah, like one of them bungee jumps, only without the bungee bit. I can't stand heights, me. 이들은 마침내 돈을 벌기 위해서 여자들을 위한 스트립쇼를 할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 실직자들의 분노와 고통을 웃음과 풍자를 통해서 유쾌하면서도 눈물겹게 표현했습니다. 1998년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작곡상 등 4개 부문에 올랐고 그 중에서 작곡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봐도 아주 유쾌하고 감동적이네요. 미안해요 리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상사와의 갈등으로 일을 그만둔 리키.
그는 용달용 밴을 사다가 집으로 새롭게 택배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특수 고용 근로자와 같은 고용 형태인 거죠. 아내 애비. 예비는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방문 요양 보호사입니다. 리키가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하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하루도 쉬지 못하는 고된 일이다 보니 리키는 몸과 마음이 지치고 점점 더 여유가 없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한편 부모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는 사춘기 아들은 반항적인 사고뭉치가 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리키의 가족들은 더욱 삶이 고통스럽고 가족 간의 관계도 틀어져 갑니다. 현재는 너무 아프고 미래는 기약이 없습니다. 좀 고통스럽고 불편한 영화입니다. 미안해요 리키. 이 제목은 감독이 이 사회를 대신해서 고통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리키와 그의 가족들에게 건네는 사과와 위로의 말인 듯 합니다. 보고 난 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잊고 열심히 일하는 이 땅의 수많은 아빠들도 생각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이 찼다고 실직당해서 나와 홀로 눈물을 삼키며 소리내지 않고 울고 있는 이 땅에 죽는 분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메리칸 셰프. 제가 몇 년 전 실직하고 난 뒤에 영감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이 영화가요. 그리고 저한테 책을 쓸 수 있는 힘을 줬던 영화입니다. 인류 셰프인 칼 캐스퍼는 유명 요리 평론가로부터 혹평을 받자 인터넷상에서 설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레스토랑 오너하고도 의견 충돌이 생기고 결국 칼은 레스토랑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에 칼은 중고 푸드트럭을 빌려다가 아들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하면서 이 재기를 꿈꾸게 되는데요. 제가 실직을 하고 책을 쓸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건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주인공 캐스퍼가 실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온갖 음식 재료를 사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요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실직을 하고 나서 그 실직을 인정하기 싫었고 또 아직 자신은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시간. 제가 좋아하는 배우 마리온 꼬띠아르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복직을 앞둔 산드라에게 나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회사 동료들이 투표를 했대요. 네, 자, 산드라가 복직을 하는 걸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1,000유로를 못 받게 된다. 하지만 산드라를 복직을 원하지 않게 되면 너희들은 1,000유로의 보너스를 받게 된다. 그 두 개를 놓고 이제 투표를 했다는 거죠. 비열하게도. 자, 하지만 투표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제보 덕분에 월요일 아침에 재투표가 결정됩니다. 일자리를 되찾고 싶은 산드라는 주말 동안 16명의 동료들을 하나씩 찾아가 설득을 하게 되는데 보너스를 포기하고 자신을 선택해달라는 부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애가 아파서 그 돈을 병원에 써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그 돈을 갖고 싶어서 동료의 아픈 현실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카메라는 산드라가 동료들을 설득하러 다니는 두 밤과 한 낮을 따라서 다닙니다. 화려한 장면도 없고 마치 다큐멘터리 같지만 긴장감을 갖고 끝까지 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은 못 받더라도 동료가 복직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135만 원을 받고 동료의 복직은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Bah alors, pourquoi tu veux qu'on te la donne? Et du calme, elle n'a jamais dit ça. Elle veut tourner pas notre fric, non? Trouve ça normal, toi? On peut discuter? Non, on a bossé pour l'avoir, c'est à nous. T'as pas honte, franchement, de venir nous piquer notre fric? La ferme, Non, je la ferme pas, dégage! Tu dégages! 재밌죠? Hier soir, je m'en 꼭 vais d'avoir voté pour 챙겨보세요. ma prime. Come Together. 뭐 어떻게 적당히 눈치를 줬지. 근데 참 끝날 때까지 못 알아채더군요. 좀 둔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그냥 계약 안 하기로 결정했어. 웃기죠. 참 좋은 라이터였어요. 디자인이 좀 촌스럽긴 해도 엄청 튼튼해요.
그동안 잘 썼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어요. 제가 나름 영화 광입니다. 멋대로 할 거야? 모든 영화를 보지는 못하지만 잘 만든 영화는 안 놓치는데 이 영화는 최근에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만들고 너무 연기들도 잘하고 너무 공감 가는 내용들이라서요. 남편이 나옵니다. 18년간 다닌 회사에서 해고된 범구씨. 아내, 과일 경쟁으로 라이벌에게 1위 자리를 빼앗긴 카드 영업사원 미영씨. 딸, 매일 합격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재수생 한나입니다. 이들 모두 나름대로 문제들이 있죠. 근데 가족이지만 서로의 문제를 보듬어줄 여유가 없는, 쉽게 말해서 자기 앞가림도 힘든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는데 땡땡땡. 높은 실업률, 증가하는 가계부채, 수조원 때의 사교육비, 입시 전쟁의 대한민국, 그 절망과 좌절의 무한 경쟁 시대에서 외치는 희망 창가, 컴 투게더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한물간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세일즈맨 크리스 가드너는 매일 최선을 다하지만 이런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아내까지 집을 떠났고 길거리로 나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남은 하나뿐인 아들 크리스토프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데 눈물겨운 아빠의 청춘, 아빠의 고군분투가 나옵니다. 이 영화는 무일푼 노숙자로 전락했다가 주식 중개인 인턴을 거쳐서 가든 앤 리치 컴퍼니라는 굴지의 투자사를 설립한 크리스 가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He must have had on some really nice pants. 브레스트 오프. 1992년 영국 요코스 지방 탄광마을 그림리가 그 무대입니다. 대체 정부는 수입 석탄 값이 더 싸다는 것과 또 연료를 원자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 수익성이 있는 탄광촌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에 광부들은 퇴직 보상금을 받고 생업을 포기하자라고 하는 순응파와 끝까지 싸워서 생업을 지켜내자라고 하는 투쟁파로 갈렸습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마을의 자랑인 브라스 밴드의 사기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 늙고 또 진폐증에 걸린 지휘자 데니, 이 데니에게 밴드는 그 남성들의 광산촌의 정신을 상징하는, 또 광산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영화 폴몬티도 생각나고 빌리 엘리언트도 떠오르게 됩니다. 생업의 현장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치열한 삶이 브라스 밴드의 존폐와 맞물리면서 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데니가 대회 우승 트로피를 거부합니다. 우승했지만서도. 그러면서 정부의 산업 정책을 비판하고 노동자의 삶과 권리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장면, 아주 감동적입니다. When it comes to losing the will to live, to breathe, point is, if this lot was seals or whales, you'd all be up in bloody arms, but they're not, are they? No, they're not. They're just ordinary, common, garden, honest, decent human beings, and not one of them with an ounce of bloody hope left. Oh, aye. They can knock out a bloody good tune, but what the fuck does that matter? 나 다니엘 브레이크입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영화를 많이 만들어온 켄 로치 감독의 은퇴작입니다. 2016년도 제69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목수로 살아가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질환으로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력급여를 받기 위해서 관공서를 찾지만 까다롭고 관료적인 절차로 매번 좌절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업을 갖지 못하고 두 아이와 어렵게 살아가는 싱글맘 KT를 우연히 만나 도움을 주게 되고 서로를 의지하게 되는데
이 영화를 보면 실직한 것도 서러운데 나이 들어서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컴퓨터도 잘 못 쓰고 하면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든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제도를 만들었다 또 시스템 갖추었다 하는 거 보면서 정말 화가 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으나 이 허점이 많고 개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정책 때문에 빚어지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담담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시스템이 사람보다 먼저일 수 없다는 사실을 통렬히 일깨워주는 영화입니다. 스틸 라이프. 다들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지켜본 가족 한 명 없이 저렇게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 구독자는 사람들이 유품을 단서 삼아서 가족을 찾아 장례식에 초대하고 추도본을 작성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하는 공무원 존 메이.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매일 같은 길을 출근하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혼자 살던 그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의뢰인이 나타납니다. 존의 아파트 맞은편에서 살던 빌리 스토크가 죽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같은 날 회사로부터 일처리도 늦고 비용도 많이 쓴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은 존은 자신의 마지막 의뢰인인 빌리를 위해서 처음으로 사무실에서 벗어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의 삶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비록 알코올 중독자로 홀로 생활을 마감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았던 빌리의 인생은 단조롭던 존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인생, 그 고독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을 정리해주는 특별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잔잔한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입니다. 이런 직업이 있었는지도 처음 알았고 무엇보다도 그런 직업에 딱 맞는 것 같은 인상의 에디 마산을 너무 잘 캐스팅한 것 같아서 실감이 100% 났습니다. 베니스 영화제에서 4개 부문을 수상한 명작 스틸 라이프 놓치지 마십시오.